자활과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그게 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자활 사업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활 사업은 우리 사회에 그 근로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건부 수급자 가운데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역자활센터에서 2, 3년간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활 공동체, 지금은 자활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활기업을 설립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생활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이 자활제도이고요. 자활기업은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 부산에 자활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예, 한 70개 정도 있죠. 업종은 청소, 집수리, 그 다음에 식당, 카페, 기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업종이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70개 정도 되는 그 자활기업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개가 아니고 한 20개 정도가 우선 참여를 했죠. 자활협동조합은 집수리 기업이 중심이 되고 청소, 소독 방역 기업, 그리고 외식업, 카페 이런 기업들이 한 20개 정도 참여하고 있죠. 기대하는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있겠네요. 예, 기대 효과는 상당히 많지만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우선 집수리 기업이 중심이 되었는데 집수리 기업은 저소득층 집수리를 시행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자재들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 자재들을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품질 좋은 자재를 확보하고 또 단가도 대량 구매에 따라서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집수리 기업이 중심이 되고 청소 방역 그리고 식당 카페가 참여해서 한 20개 정도 됐습니다. 이후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집수리 건축 이런 거 하는 자활기업들이 사용하는 자재 가운데 한 몇 프로 정도를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수리는 많은 자재가 필요한데 현재는 4가지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구, 그 다음에 도배지, 장판지, 단열재. 이게 차지한 비중은 한 30-40%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세면기, 양변기라든지 이 욕실에 가는 부분, 그 다음에 페인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목재, 기타, 실리콘, 수량은 한 30가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협동조합에서 초기에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씩 차근차근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4가지 품목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원래 생각해 보면 그 대량으로 공동 구매하려면은 그거를 어디에 창고에 넣어 놓습니까? 아니면은 주문을 하면 갖다 주는 걸로 합니까? 저희들이 협동조합 초기이기 때문에 창고 운영과 배송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유통회사에서 저희 자활기업으로 배송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등기구, 도배지, 장판지는 각 기업이 수요를 팩스로 보내면 그 유통회사에서는 각 기업으로 필요한 수량을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3가지 품목은 저희가 배송이나 창고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 단열재는 저희들이 연초에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한 다음에 필요한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에는 비용 절감적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품목 중에 유통해서 바로 기업으로 배송하는 품목을 우선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단열재를 포함해서 각재라든지 합판이라든지 석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구매를 해서 창고에 보관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상당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여력이 부족하니까 부산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도를 여러 가지 이제 모색을 했지만은 아직 그게 성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 부산은 지가가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 과도기적으로 김해에 한 300평 정도의 공간을 임차를 해서 물류 창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창고를 마련하는데 지자체나 이런 지원이 하나도 없이 자체 자금으로 했다. 그렇죠. 지자체는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사되는 게 없고 앞으로는 되겠죠. 현재로는 저희가 자력으로 임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그런 그 물건을 놔두는 물류 창고 용도로만 쓰는지 다른 거죠? 예, 물류 창고를 우선 하고요. 그 공간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 약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 자율기업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의 그 기능 교육장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도배 교육, 그 다음에 그 원소온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대 등을 구비해서 기능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아까 자율기업 협동조합 말고 다른 기관 단체들과 협조를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부산광역자율센터는 나름 그 열심히 저희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산시 관계자들도 지난 10월 28일 오픈식 할 때 참여를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부산시도 좀 더 그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이런 물류장과 교육센터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 장소를 자활기업만 쓰는 겁니까? 다른 데도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있죠. 우선 협동조합이 이제 조합원 위주의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자재 같은 경우에는 꼭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재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 부분도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에도 여러 가지 기능 교육이 필요한 사업단들이 많죠. 자활그룹 사업단이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건이 되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상근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 좀 그 결합이 되면 일반인들도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당연히 개방할 생각입니다. 지술이 자활기업이라 했는데 그 기업들은 예를 들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일만 하는지 아니면 일반 인테리어 이런 것도 하는지. 한 60%는 그 LH에서 주관하고 있는 저소득층 집수리, 즉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40%는 그 사업도 하지만은 일반 인테리어, 식당이라든지 사무실 개조라든지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30~40%를 이제 일반 민간 시장에서 활동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우리가 원래 생각해 보면 이게 나쁜 선입견이지만은 하나는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한 개는 아무래도 좀 사게 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품질은 저희들도 하자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저희들 장점은 AS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LH라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자들, 즉 수급자들에 대한 우리 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점수가 나쁘면 이 사업에 배제되기 때문에 우선 수선 유지 급여에서는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하자가 생긴다면 적극적인 AS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시장에 있어서의 공사, 아까 말씀드린 식당, 카페, 사무실 이런 부분도 일반 기업에 못지않게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자활기업이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탕주의라든지 자재를 속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름 아주 신뢰를 가지고 성심성의껏 하고 있고, 또한 어쩔 수 없는 하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AS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좋다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고, 그 부분은
LH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공 단가가 일반 시장 가격에 비해서 어떤 편입니까? 싸다고는 할 수 없고요. 비싼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자활기업이라 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저렴하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시장에서 창업을 해서 일반 기업과 경쟁을 해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공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기업하고 큰 뭐 차이가 없고요. 따라서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당하게 저희들이 제시하고 받습니다. 단 폭리나 소위 말해서 바가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활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 뭐 이런 걸 좀 한다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자활기업은 규모가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뭐 한 2, 30억 매출을 하는 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이고요. 연간. 그렇게 해서 영시하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나 또 대량 구매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또한 정보 면에 있어서도 소규모 인력들이 현장 시공에 전념하기 때문에 자활기업에 필요한 자활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뒤처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구매나 뭐 이런 부분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그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같은 자활기업에게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결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 우선 뭐 20개였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결성하게 됐습니다.